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5편 커다란 새가 하늘 높이 날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옥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딸아, 여행 잘 다녀왔나? 네, 아버지.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올래? 딸이 보고 싶은 아버지 생각도 좀 해주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동행들과 며칠 더 돌아다니기로 했거든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옥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떠세요? 내륙으로만 돌아다녔더니 바다가 보고 싶어요. 같이 동해바다를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옥년의 말에 모두 기뻐하자 세 사람은 다시 강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바다라. 참 오래간만이네요. 연암이 말했다. 삼촌도 바다를 좋아하세요? 조선시대에는 바다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져. 강릉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먼저 경포대로 향했다. 드넓은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다. 와, 정말 크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연암도 바다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 왠지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장수훈이 바닷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바로 이거야. 이런 순간을 기다렸어. 무슨 뜻이에요? 장자의 첫 번째 이야기, 북명의 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장수훈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얼마나요? 몇천 리나 될지 모를 정도로 컸어. 옥년이 바다를 바라보며 상상해봤다. 몇천 리라면 이 바다보다도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곤이 어느 날 변신을 했어. 붕이라는 새가 된 거야. 새요? 물고기가 새로 변신한다니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옥년의 말에 미소를 지른 장수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새도 엄청나게 커서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다 덮을 정도였어. 연암이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날기 위해서는 엄청난 바람이 필요했지. 9만 리 높이까지 올라가야 했거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9만 리요? 정말 높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뭐요? 매미와 비둘기가 붕을 보고 비웃었어. 우리는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데도 충분히 자유로워. 굳이 9만 리나 올라갈 필요가 있어? 라고. 옥년이 웃었다. 작은 새들이 큰 새를 이해하지 못한 거네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세 사람이 잠시 생각했다. 각자의 크기에 따라 꿈도 다르다는 뜻일까요? 연암이 말했다. 좋은 해석이야.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장수훈이 바다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 바다를 봐. 물고기에게는 바다가 전 세계야. 하지만 새에게는 바다 위에 하늘까지가 세계지. 아,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 매미와 비둘기는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붕은 더 큰 세계를 봤던 거야. 이때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자유롭게 바다 위를 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저 갈매기들을 보세요. 옥년이 가리켰다. 저들도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네. 하지만 만약 저들이 이게 세상의 전부야 라고 생각한다면 더 넓은 세상을 놓치겠네요. 바로 그거야. 곤과 붕 이야기의 핵심은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연암이 깊이 공감했다. 저도 중국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조선에서만 살 때는 조선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중국을 보니 정말 넓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곤이 붕이 되는 과정이야. 더 큰 세계를 발견하는 거지. 경포대 정자에 올라가서 바다를 더 넓게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무한히 펼쳐진 바다가 장관이었다. 여기서 보니 더 넓어 보이네요. 옥년이 말했다. 시각이 높아지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붕의 교훈이지. 어떤 교훈인가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높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9만 리까지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럼 붕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이 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먼저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 연암이 질문했다. 그럼 곤에서 붕으로 변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장이야. 물속에서만 살던 존재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변하는 거지.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구체적으로는요? 장수훈이 생각을 정리하며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옥년이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집이 세계의 전부였지. 네, 맞아요.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됐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 이게 바로 곤이붕이 되는 과정이야. 아, 저도 모르게 변신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매미와 비둘기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왜 더 큰 걸 꿈꿔? 라고 하는 사람들. 연암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관리로 살면 되는데 왜 글을 써? 조선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중국까지 가? 라고 말하는 이웃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연암은 붕의 길을 선택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대화를 계속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옥년이 물었다. 좋은 질문이야.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럼요? 매미와 비둘기도 각자의 삶이 있어. 다만 자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무에서 나무로 다니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 하지만 9만 리까지 날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을 비웃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연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꿈을 인정하라는 뜻이군요. 맞아.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바닷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정리했다. 오늘 곰과 붕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돼요. 옥년이 말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는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해서 뭐가 돼?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장수훈이 박수를 쳤다. 훌륭해. 그게 바로 붕의 마음가짐이야. 연암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도 250년 전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나 봐요. 남들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더 큰 세계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하일기가 지금까지도 읽히는 거야. 시대를 뛰어넘는 시각이 있었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저 수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옥년이 물었다. 모르지. 하지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장수훈이 대답했다. 그게 바로 붕의 마음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호기심과 용기. 그럼 저도 언젠가는 그 수평선 너머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곤이 되어야 해. 곤이 되는 게 뭔가요? 자신을 충분히 키우는 거야.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마음도 넓히고. 그래야 붕이 되어 높이 날 수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강릉의 전통 한옥 펜션에서 묵었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할아버지, 곤과 붕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가요? 옥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글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야. 가능성을요? 그럼 자신의 가능성도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매미는 매미대로 살면 되지만 붕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를 막을 권리는 없어. 연암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요. 2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붕의 경험이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지. 밤이 깊어가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의 가능성도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옥년은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는 붕처럼 높이 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날기 시작한 건 아닐까? 이번 여행 자체가 내게는 9만 리 높이 날아오르는 첫걸음인지도 모르겠다. 연암은 250년 전 자신의 벗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일부는 매미와 비둘기처럼 안주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붕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장수훈은 미소를 지었다. 장자의 첫 번째 이야기인 곤과 붕의 우화가 이렇게 살아서 전해지고 있다니. 2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다는 밤새도록 노래했다. 곤이 붕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며.